우리 양문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진실이 뭐냐면 네네. 양문석이 뭐 국회에서만 쌍욕하지 뭐 이렇게 밖에서는 신사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어. 양문석은 폭력 전과 이범이라는 거. 예, 어. 그거 폭력 전과로 벌금형을 2번이나 받은 사람이라는 거. 혹시 알고 네. 계십니까? 그 얘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알고 계십니까? 네,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네. 한 번은 폭력 어. 행위에 의한 법률이고 2번째는 상해야 상해. 상해까지. 상해까지 100만 원. 근데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이니까 100만 원이지. 어. 지금 같으면 집행 뭐 실형 나왔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다이 얘기를 하고 아,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문다해야죠, 뭐 예. 문다해야죠. 문다이 얘기로 저희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네.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어. 왜 양문석이 어. 돈을 이제 정상적이라면은 기생은 돈을 받고 네. 노래와 예술을 파는 사람이 기생이거든요. 네. 근데 돈을 안 받았다고 하면서 기생이야라고 한 거 이게 좀 잘못된 거잖아. 왜 기생은 돈을 안 받을까? 왜냐하면 양문석은요 전에 KT 그러니까 거기 방통위원 시절에 피감 기관인 KT로부터 그 룸살롱 접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게 걸린 게 한 번이지 늘 이런 식으로 살았을 거라고요. 딱 양문석 스타일 보면은 룸살롱 다녔을 거 그런 얼굴이야. 딱 내가 룸살롱 내가 좀 넘어가. 그래서 아니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에게 공짜야. 기생은 공짜인 거야. 인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게 한번 걸려가지고 논란이 됐었나 보네요. 그래서 그 양문석이 사과한 적이 있어요.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가 KT 전무가 이제 룸살롱비를 몇백만 원짜리를 냈어요. 그랬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그렇게 좀 네, 저지네요. 그런 데를 다니는 놈이기 때문에 야 기생은 공짜인데 돈 안 받으니까 기생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예술은요 예술은 꼭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말 중요한 자리가 있다 그러면 돈을 안 받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영부인 앞에서 무형문화재 정말 제자들이 내가 진짜 영부인 앞에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또 커리어에 남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돈을 안 받아도 되는데 이 돈을 안 받았다. 기생이다. 이렇게 되는 인식 수준이 딱 그렇게 되네요. 이런 얘기는 양문석 전문가 저 말고는 아무도 안 한 얘기입니다. 저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진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그 양문석의 그 욕설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영상 하나 좀 틀어주시죠. 이분들이 기생인가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대통령 부인 앞에서 공영 상납시키고 지금 이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이 지랄들. 그대로 찍어주세요. 이 지랄들을 하고 있. 저는 저기서 좀 놀란 게 지랄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쟤는 그냥 좀 쓰레기 같아요. 정치인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가 어. 일간 베스트예요. 예. 알고 계십니까? 그 얘기 왜 나오죠 갑자기? 아니 양문석이 일베를 옹호했어요. 그래요? 예, 일베를 옹호하면서 그 점자 빼는 애들보다 일베가 훨씬 낫다고 일베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어요. 실제로 왜 나무 위키에 그랬죠? 있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 자기 변명이지 일종의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야 일베랑 나랑 뭐 비슷한 뭔가 이렇게 나도 점잔 빼지 않고 할 말을 한다 이런 건데 근데 정말 근데 수준 떨어집니다. 인간 자체가 질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우리 국회가 뭐 장경태 정청래 같은 인간들이 모여 있는 국회라고 하더라도 양문석은 어나더 레벨이야. 그러니까요. 그중에 그냥 정치 쓰레기예요. 정치 쓰레기. 네, 그냥 갖다 버려야 됩니다. 저런 인간은. 정말 온갖 그러니까 지금 법만 없으면 온갖 부정 불법을 다 저지를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법이 있어도 지금 저 난리 저렇게 하는데 그리고 양문석은 말 자체가 천박하고 그리고 천박해요. 마이크가 꺼져도 더 난리를 치는 걸로 자기 존재감을 보이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술집 가서도 똑같은 짓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술집 가서도 저런 식으로 난동 부리고 또 이제 뭐 진상 중에 아주 그냥 십진상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기생들이 되죠. 가장 싫어하는 그런 아마 1위 투표에서 1위를 하지 않았을까. 야 정말 진짜. 제가 또 기생충 전공 아닙니까? 기생충 전공. 그래서 좀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 기생 발언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악인 여러분들께서 참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사진 보여주시면은 참 저분들 제가 얘기 듣는데 슬프더라고요. 한 70년 그렇죠. 평생을 내가 이 국악을 해왔는데 그 국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생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던데 참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악은 뭐 큰 돈이 안 되는데 이분들의 사명감과 자존심 이런 걸로 내가 우리 전통을 잇는다 이런 걸로 사시는 분들한테 그렇죠. 기생이라는 말은 정말 너무 좀 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면 보통 사퇴하지 않나? 사퇴해야 되지 않나? 사퇴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국악협회에서도 기생집 양문석에 대해서 제명 출당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뭐 당연히 민주당은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아무런 지금 뭐 그것도
것도 근데 없습니다. 이거는 양문석을 정말 제명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윤리위원회가 코인을 연락에 한 김남국조차도 출당을 이제 제명을 못 시키는 그런 정도 허수아비 그런 건데 이참에 양문석 정도는 제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미향도 못했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양문석을 제명해야 국회가 자정 기능이 있다는 것도 알려지고 민주당도 더 이미지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민주당한테 저희 입장에서요 양문석이 활약하는 게 더 좋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양문석이 이렇게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단어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라는 건데 이게 의도도 좋지 않았거든요. 의도가 안 좋았죠. 개떡 같은 소리 무슨 하는지 의도야, 모르겠어요. 의도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표현이 거칠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사과를 했는데 예상이 되시는 것처럼 바로 지 페이스북에다가는 또 사과와는 전혀 또 상관이 없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도 보여주시면은 저 진짜 열받는 게 저 물결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탄압도 어떤 공격도 하고 물결. 진짜 꼴배기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뭐 손바닥에 왕자를 쓸 수 있어도 손가락으로 하늘을 갈 수. 이게 어떻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치 쓰레기예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근데 의도는 자기 좋았다고 그러는데 기생이란 말을 쓰면 그러면 좋은 의도로 받아들여질 거로 알았나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이게 이 11억 불법 대출 같은 경우는요. 이게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 선거 전에 이미 그게 논란이 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퇴를 안 시키고 사실 민주당이 그 전에 공천 날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이 양문석이 훨씬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양문석은요. 대법원 판결 가면 무조건 얘는 의원이 날아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갖다 굳이 의원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지금 4년 하는 동안 것도 그렇고. 버티겠다라는 거겠죠. 뭐 최강욱 같은 경우도 임기 한 6개월 남기고 이제 대법원 판결됐는데 네. 최강욱이 그 3년 6개월 동안 진짜 법원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습니까? 그럼요. 저 유튜브 알고리즘에 요즘 최강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4년 전 영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네, 볼 때마다 짜증납니다. 그리고 교수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11억 불법 대출에 대해서 양문석 측의 지금 입장은 양문석은 대출 과정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건데 이게 그 판사님이 듣기에도 개소리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고가의 부동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금 마련이 제일 중요한 조건인데 어떻게 이거를 모를 수가 있냐 의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점잖게 표현하셔서 의문이라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아니 양문석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110조 되는 뭐 어마어마한 자산가다라고. 네. 아니 사실 그 정도가 돼도 11억 대출 받는 거는 신경이 쓰이죠 당연히. 그럼요. 근데 무슨 지금 11억 가까이 대출을 받는 사람이 대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다? 이걸 누구 보고 믿으라는 소린지. 그리고 자기 딸이 동원됐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요. 모를 수가 있습니까? 딸이면 사실 20대 딸이면은 아버지가 좀 그래도 좀 옥동자처럼 아끼는 그런 딸인데 그 딸을 동원할 정도면은 그렇죠. 뭐 거의 이건 아버지가 동의 없이 이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100% 사기죄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도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고의 여부가 제일 중요한데 네. 페이스북에 글을 왜 올리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 게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는데 네. 이게 지금 사기 관련돼 가지고 양문석이 패소하게 되면은 100% 이게 구라라는 게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글을 올렸던 시기가 총선 선거 시기와 밀접한 기간인데 네. 당선의 목적을 두고 행동으로 굳이 왜 작성을 했냐? 네. 이 말은 당선의 목적을 가지고 구라를 왜 쳤냐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에 딱 적용되는 멘트를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네. 당선의 목적을 가지고 구라를 치면은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 곳에서 먼저 돈 없는 사람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경우는 없지 않나? 그런 게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죠. 돈이 없어 죽였는데 갑자기 누가 11억 준대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진짜 이거 그리고 난 진짜 세상에서 제일 극한 직업이 이재명 변호사 같은데 양문석 변호인도 만만치 않아요. 이거를 갖고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혐의 자기 변호사 커리어에도 마이너스예요. 이거는. 이거 이런 식으로 부인하면은 이거 괘씸죄나 이거 또 그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또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네.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양문석을 사실 구속시키는 게 우리 저기 평화 이런 거에는 평화를 도움이 되죠. 위해서 네. 도움이 되죠.